2016년 4월 13일 중국 산시성 우치현의 한 도로에서 통행 차량을 검사하고 있던 경찰. 한 차량이 멈췄고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는 군말 없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에 실은 게 뭐냐고 묻자 남성은 사람을 실어 나른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보조석에 앉은 남성을 잠시 바라보다 차의 뒷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접혀 있는 뒷좌석에는 한 사람이 담요를 덮은 채 누워 있었고, 위험하니 이렇게 자지 말라며 담요를 내린 순간 경찰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뒷좌석에 누워 있던 건 창백한 여성의 시체였거든요. 관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저 담요로 덮어 놓았기에 연구차라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경찰과는 달리 앞에 앉아 있던 두 남성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인 양슈션에게 뒤에 있는 시체가 누구이며 무슨 관계냐고 묻자 그는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이 제게 운반을 의뢰했어요 라며 보조석에 앉아있던 남성을 가리켰죠. 자신을 라오마라고 밝힌 그는 사망한 여성의 친척이라며 고향에 묻기 위해 데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지원을 요청했고 다시 한번 뒷좌석에 있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에는 뚜렷한 외상이나 질식 같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타살로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그는 절차대로 하기 위해 라오마에게 진단서나 신분증 같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었는데 흐릿한 사진이긴 했지만 당시 경찰은 사진의 리우샤란 여성이 사망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장 풍습이 흔했기에 타지에서 사망한 친족을 고향으로 운구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관에 넣지 않은 게 좀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농가였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잠시 뒤 지원 요청을 받고 온 형사들에게 그는 상황을 설명했고 신분증을 확인한 형사들 역시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며 그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형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에 타려던 라오마가 작은 종이 조각을 찢어 길가 배수구에 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든 형사는 버려진 종이를 회수했습니다. 그 사이 종이는 젖어버렸지만 희미하게 남은 흔적은 전화번호로 보였습니다. 분명 그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닐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이게 중요한 단서라는 직감이 들었죠. 형사는 일단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며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갔고 리우샤의 신분증 사본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이 흐릿해 언뜻 보기엔 그녀라고 볼 수 있었지만 좀 다른 느낌을 받은 형사는 거기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눈이 불편한 리우샤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얼마 전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딸을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맞선 시장이 있어 딸이 좋은 남편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리우샤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 결혼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남성은 돈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눈이 좋지 않아 남성의 얼굴이나 그가 타고 온 차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자기를 루라고 소개했던 건 기억했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데려간 중매쟁이인 루와 라오마가 동일 인물이라 생각하며 그를 추궁했는데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양수션이 탔던 차량에서 라오루라는 이름의 명함이 발견됩니다. 의심스러운 남성의 이름 라오마, 명함에 적혀 있는 라오루, 그리고 중매쟁이 루. 형사가 라오마에게 명함을 들이밀며 추궁하자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리우샤를 데려간 루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본명이 마충아이며 그가 찢어버렸던 종이는 리우샤 어머니의 전화번호였다는 게 밝혀졌죠. 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결혼 중개를 해왔는데 그가 주로 소개하는 대상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를 찾아가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연결해 주었죠. 2016년 4월 3일에 그는 리우샤의 집에 방문했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2,000위안을 주고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리우샤는 정신적으로 불편해 심할 때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난하게 살았던 어머니로서는 그녀를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위해 집을 떠났던 그녀는 왜 사망한 채 돌아오게 됐을까요? 마충화의 주장에 따르면 차에 태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인적이 드문 곳에 멈췄는데 잠시 뒤 그녀의 병세가 악화되며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타지에 살았던 리우샤의 오빠가 안치소로 찾아왔을 때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치소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럼 그녀는 누구이며 마충화는 왜 리우샤의 신분증을 사용해 사망자의 실제 신분을 숨겼던 것일까요? 형사는 마충화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형사는 운전사였던 양슈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시립병원에서 장기간 시체 운반 업무를 해온 인물로 자신은 마충화에게 고용됐을 뿐 사망자의 신원 및 사망 원인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신문 끝에 그는 이전에 또 다른 여성 사망자를 운반했다고 자백했죠.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여성을 운반하도록 그에게 고용됐는데 운반 장소가 매우 외진 곳이었고 다른 유족이나 관계자가 없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기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고 그저 운전만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기억을 토대로 첫 번째 여성을 운반한 곳으로 찾아갔고 그녀가 리우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형사는 이미 다 밝혀졌다며 마충화에게 자백하라 하자 결국 그는 명혼을 위해 데려온 여성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명혼이란 죽은 사람끼리 결혼시키거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결혼시키는 풍습으로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구하기 쉽지 않아 시체를 훔치거나 구매해 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마충화였죠. 그는 이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매쟁이로 활동했지만 리우샤를 데려올 당시 날뛰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진정제를 투여했을 때 그녀가 사망하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명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운반하다 걸린 리우샤라고 속였던 두 번째 여성은 누구였던 것일까요? 그는 두 번째 여성이 누구냐는 질문에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 형사는 통화 내역을 통해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도 진정제 성분이 발견됐죠. 재판부는 마충화가 돈 때문에 고의로 두 여성을 살해했다며 그에게는 사형을, 운반을 도왔던 양슈션에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슈션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2021년 2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으로 마충화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람을 살해했던 마충화.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